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이제 2월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었고요.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폭락했냐? 지수는 코스닥이 3% 이상 빠졌고요. 코스피도 2%대 거의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수의 변동성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000선 즉 2000시대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100포인트 정도에 대한 변동성은 앞으로 위아래로 열어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삼성전자와 그죠? 시가총액 100조 원을 어제 돌파한 하이닉스, 그죠? 이 두 개가 거의 우리나라 현재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이 두 종목이 거의 안 빠졌거든요. 삼성전자가 보합, 하이닉스가 장중 내내 플러스였다가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게 같이 빠졌으면 아마 오늘은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밀렸을 겁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은 장중에 그 CFD라고 하는 그런 관련 반대 매매도 좀 나온 것 같고요. 내일 신용 반대 물량에 대한 먼저 부담감이 되는 물량도 일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종목별로 더 많이 밀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저도 경험상 이런 시장을 수없이 이제 경험해보고, 또 투자를 안 했을 시기에도 이런 이제 하락을 보면은 정말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주식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항상 오를 것 같이, 항상 좋을 것 같이 생각할 때 어느 순간 한 번씩 때려 맞는 게 주식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더더욱 힘든 거는 지금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죠? 흔히 말하면 친환경, 그죠? ESG, 그죠? 전기차, 그죠? 그리고 지금 올해 1월에는 특히 또 대형주가 너무 좋았어요. 대형주들이 기본 작게는 30에서 높게는 거의 70%가 올랐어요. 거의 두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바이오는 약세고, IT도 깨지고, 오늘 또 전기차도 최근에 깨지고, 친환경도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씨가 마르다 보니까 시장이 폭락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투자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느 또 이제 뉴스에는 인터뷰가 여러 군데서 나온 것 같은데, 코스피가 2000선에 갈 거다. 2000선이라는 게 제목만 보면 저는 2000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00선에도 갈 수 있다. 초반. 그럼 마이너스 30%잖아요. 지금 지수에서. 3319, 900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근데 정확히 보면 2800선 정도, 2900선 정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증시가 이미 조정받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 조정받고 시작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연말 3700포인트를 긍정론이 나왔고, 이 댓글들 보면 되게 웃깁니다. 양놈들이 팔려고 일부러 지수 밴드 올려놓고 우리한테, 개인들한테 넘기는 거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과연 넘기기 위해서 이런 리포트를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정론이 득세를 하고 있고, 각 증권사에 흔히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당연히 코스피가 너무 레벨업이 단기간에 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거였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밤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나스닥이 4% 가까이 어제 원래 장중에 폭락했었어요. 우리 시장 어제 마감하고 미국 선물지수가 급격히 하락을 했었고, 우리 시각으로 새벽 자정쯤에 파월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죠. 채권 매입하는 거, 월간 1200억 불인가요? 그거 계속 유지하겠다. 저금리 계속 유지하겠다. 테이퍼링 없다. 지금 고용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오른 건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2% 내외를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양대 악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 다우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요. 소폭. S&P랑 나스닥, 나스닥은 뭐 조금 하락해서 마감했지만 장중 대비, 뭐 테슬라가 장중에 마이너스 13% 가까이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기술주들 정말 많이 하락하는 모습, 단순 기술주뿐만이 하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 파월 한마디에 어쨌든 반등으로 보합선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안도에 한숨을 쉬고 오늘 코스피를 바라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는 아침 한때 이렇게 올랐다가 결국 원웨이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오늘 홍콩발 나비 효과, 이게 좀 있었는데요. 홍콩 주식 거래세, 그죠? 요게 뭐 기존의 0.1%에서 0.13%로 올린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증시가 마이너스 3%대 낙폭이 커졌고, 그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전이되면서 고퍼주들, 특히 우리나라 시장 낙폭이 가장 컸었던 코스닥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근데 홍콩에서 주식거래소 인상하는, 홍콩에서 세금 인상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그쵸?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중국발 유동성 해소,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홍콩에서 주식거래소 상향 소식 때문에 이거 뉴스를 갖다 붙인 거 아닌가? 괜히, 그쵸? 투심이 좀 망가진 게 아닌가? 근데 CFD 계좌, 뭐 키움증권 최근에 또 뭐 아시겠지만 20%에서 증가보험료를 40% 올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이게 또 26일 금요일부터 뭐 시행인데, 이런 이슈, 그리고 최근에 신용융자가 예탁금은 많이 줄었는데 23조까지 거의 찼죠. 22.6조인가? 그리고 홍콩이 오늘 이랬고, 미국에서는 사실 파월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채권 매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단기 대비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뭔가 추가 정책을 발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게 아니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기금이요, 어제 별로 안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 다행인 게 안 팔다가 했더니 오후 들어서 장 하락할 때 갑자기 또 2천억 넘게 장 마감까지 팔아면서 완전히 수급을 꼬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장이 하락했지, 홍콩 주식거래세 상향 소식에 노이즈가 생겨서 전이됐다, 이것만으로는 그냥 뉴스를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금리 반등에도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주식 비중 확대, 블랙록 자산운용사, 어제 골드만삭스가 지수 3,700포인트 코스피를 제시한 것처럼 이 친구들이 전세계 지금 AUM, 그쵸? 자산 기준으로 1위에요, 1위. 그쵸? 그리고 얘네 최근에 비트코인 편입하겠다, 이런 핫 이슈도 있었고, 국채 수익률 반등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거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명목금리랑 실질금리,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어제 영상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라고 봐요. 여전히 마이너스, 지금 한 0.8% 정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때다. 그리고 온라인 산업 영역 강화, 이 친구들 좀 저의 생각과 좀 비슷해요. 뭐 저를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는 거죠. 저도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백신 이후에도 온라인 산업, 즉 지금의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산업의 영역 강화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행과 항공, 이런 것들이 분명 기저효과나 보복 소비로 살아날 수 있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형태가 될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기 순환주, 이런 것들이 일부 될 수는 있는데 정말 차별적인 기업의 이익이 나타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제도 제목에서 제가 성장주를 팔고 경기 순환주, 뭐 가치주, 이런 걸 바꿔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노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단 성장 투자론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포트상 이런 것들을 일부 담아놓으면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주도주는 여전히 오늘 시장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주식 늘릴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블랙록에서도 얘기했다, 이런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HTS로 보겠습니다. HTS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일단은 이 선물지수인데요. 선물지수 보면은 오늘 시작과 함께 이렇게 11시 반까지 그죠?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 때부터 장이 계속 하락해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이 이유가 결국 이 지금 여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항생 아까 얘기한 이게 그죠? 항생 차이나 기업 이게 3%대가 이상이 코스닥보다 항생 차이나는 더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상해 종합도 2%나 빠졌고요. 오늘 니케이는 1.6% 빠졌어요. 대만은 1.4%. 그러니까 중국에서 노이즈가 아시아 전반적으로 빠진 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니케이랑 대만은 우리 시장이 최근 이틀 동안 빠질 동안 안 빠졌어요. 대만은 어제까지도 계속 좋았고요. 그러다가 오늘 미국에서 그 파월 의장의 어떤 추가적인 완화 발표가 없으면서 오히려 실망 매물에 빠진 게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 보면 나스닥 지수 0.2% 좀 오르고 있어요. S&P 0.2% 정도 오르고 있고 어쨌든 오늘 밤에 또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추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언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오늘 2.4%나 빠졌고요. 코스닥 3%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이 21조, 15조 적지 않아요. 36조.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하락하니까 좀 저도 불안은 합니다. 하지만 이따가 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은지. 일단은 지수만 보면 이 업종으로 보면 어제 뭐 성장, 가치, 뭐 순환주, 경기 민감주죠. 순환주가 이걸로 갈아탔으면 오늘 시장 방어됐을까요? 물론 성장주 대비는 하락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같은 하락장이 나오면요. 그 어느 업종도 웬만한 종목이 아닌 이상 뭐 테마나 어떤 정말 강력한 실적이나 강력한 뭔가 뉴스가 아니면 재료가 아니면 버티기 힘든다. 코스닥도 볼까요? 뭐 빨간색 있나요? 없죠? 전부 다 하락입니다. 그죠? 전부 다 하락이에요. 오늘 코스피 차트 60일, 120일 이격 갭이 좁혀지면서 기간 지정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얘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려왔습니다. 60일, 120일 이등평균선과 요 위에 5일선, 21선이 결국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런 차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은 조금 차트가 더 불안해요.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121선 여기서 보면 작년에 그 대주주 이슈 때 기억나십니까? 이거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대주주 이슈 9월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안 좋았다가 그 미국 대선 이후에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가 120일 이평선 딱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쫙 올렸습니다. 그죠? 이때가 700포인트 초반에서 거의 1000포인트까지 이번에 올렸었죠. 연초에. 그리고 다시 900포인트.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10% 조정 받은 겁니다, 지금. 근데 120 이평선 올라왔고, 내려왔고, 61선까지 꺾였지만, 이평선을, 갭을, 이격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RSI, 가열 지표를 보면은, 지난번, 작년에 9월 때, 대주주 이슈 때만큼 거의 내려왔어요. 그래서 투심은 악화될 수 있지만, 수급은 악화됐지만, 저는 과도하게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대표적으로 CFD, 뭐 신용, 우려 이런 것들이 더 작용하면서 시장을 억눌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개인이 장중에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1000억 넘게 사다가 250억으로 순매수 끝났고 코스피는 여전히 많이 샀습니다. 그죠? 많이 샀고 외국인이 오늘 6천억이나 샀어요. 이거 장중에 매도였는데 종가상으로 뭐 블럭이나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어쨌든 6천억이나 샀네요. 기간은 연기금, 이놈의 새끼들 많이 팔았죠. 2천억. 투신 사모펀드 계속 물량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자,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변동성 지수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고, 다시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는데, 좀 여기서 때려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은 살펴보았자 사실 볼 게 없죠. 오늘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 업종이 전 종목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 종목이 아니라 전 업종이
보면은 일부 게임주가 그리고 하나투어 모드투어 오늘도 강하긴 했는데 오늘 이거 아침에 사봤으면은 이게 또 때려 맞았죠. 그죠? 대한항공 오늘 좋았나요? 오늘 시클리컬 좋았나요? 오늘 하학주도 완전 때려 맞았어요. 대형주도 최근에 대한유학 근무소개 뭐 롯데케미칼 이런 거 좋았는데 하루 만에 때려 맞았습니다. 롯데케미칼 어저께 성장주 팔고 어제 좋으니까 샀으면은 어제 고점에 물렸으면 오늘 얘도 10%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장주가 안 된다고 그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하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적에 연동해서 오늘 하락한 장인가요? 아니죠. 뭐 비싼 주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싼 주식들은 하락한 거 뭐 실적이 좋은데 실적 대비 주가가 싼데 하락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그래서 단순 논리로 주식은 해석할 수 없고요. 오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시가총액이 얼마죠?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그죠?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시가총액 좀 내려왔네요. 489조. 그죠? 우선주까지 하면 한 550조 될 거예요. 550조라고 칠게요. 여기 999조니까 100조. 근데 오늘 아마 시가총액이 거래소가 2100조에 끝났을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우선주, 하이닉스 더하면 650조죠? 6318. 3분의 1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죠? 어쨌든 이 두 개의 종목이 거의 시장을 1.8% 얘는 안 빠졌잖아요. 지금 보면은 바이오 중에서도 그동안 내내 빠졌다 박셀바이오 이런 거 특이하게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지트리벤트 계속 안 줬다가 오늘 20%는 올랐지만 그죠? 매드팩트도 계속 안 줬어요. 이거 뭐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까지 아닌데 마이너스 40%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그런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오늘 시장이 어떤 종목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 버텼습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 많았던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는 이겁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 저는 연준 믿고 가자고 계속 시장 저도 외쳤지만 지수는 급격하게 11월부터 바이든 당선 때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 시장도 거의 코스피가 지수가 400에서 50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주가 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시장은 저도 처음 봤어요. 20년 동안 처음 봤는데 그죠? 긴 기간으로 보면 많이 올랐지만 짧은 기간에 대형주가 50% 이상 오른 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리고 LG전자가 상한가 가고 그죠? 뭐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 상한가 가고 이런 시장은 저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30% 룰도 아니고 15% 룰이었어요. 상한가가. 어쨌든 근데 연준 믿고 가자. 그래서 비둘기파진 스탠스 보여줬고 나스닥 돌렸고 완화 스탠스 그대로 고입니다. 오늘 사실 파월이 한 번 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시장에서 원했던 거 일드 커브 컨트롤이었어요. 이것도 어제 얘기했는데 즉 장단기 금리가 일드 커브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장기를 조절해서 낮추는 그런 완화적인 스탠스를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백신 효과를 기대했는지 파월은 그런 스탠스는 안 보였었거든요. 어쨌든 하지만 지금의 저금리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없고 고용을 보겠다. 그리고 그 고용도 저 밑바닥에 있는 진짜 서민층이 고용이 제대로 될 때까지 파월은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인플레이션은 흔히 말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 AIT죠. 이걸로 끌고 가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끝냈기 때문에 어쨌든 큰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금리가 국채금리가 지금 1.35 레벨까지 올라갔지만 실질금리 마이너스 0.8 레벨이라고 했고요. 브레이크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2 정도, 2.3 정도인데 결국에는 이게 좀 올라가더라도 이것도 같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크게 변화는 여전히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보면은 기업의 펀더멘탈 방향성 오늘 급격히 하락했나요? 홍콩에서 증권거래세 상승시킨다고 이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20년 4분기 실적들이 거의 다 이제 발표 나오고 있고 일부 발표 기업들 중에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있지만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기업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에 180조 세게 보면 190조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본은 변한 게 없고요.
성장주 어제 팔고 가치주 그리고 오늘 경기 민감주 잡았으면 나왔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제 구독자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장이고 비관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빅쇼트에 나왔던 마이클 버리가 시장을 정말 큰 하락장을 맛보게 될 거고 나는 증거를 남겼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분이 뭐 닥터 누비니 교수 닥터 둠처럼 그렇게 계속 외치다가 어느 순간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한 3년 뒤에 이렇게 했어요. 나는 맞았다. 다만 나는 좀 일찍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뉴스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어닝 보고 가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지 정말 테마주인지 정말 어떤 꿈과 성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쓰레기주인지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하면서 시장은 힘들지만 오늘 지친 하루시겠지만 힘내시고 신용과 대출은 있으신 분은 분명히 담보비율 뭐 이런 것들 체크해 가시면서 비중 조절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계좌가 뭐 플러스 얼마였는데 지금 다 쪼그라들고 마이너스예요. 이거 근데 신용을 지금 줄이면 저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어요. 그래서 다 반대 매매 나가. 그러면은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주식이라는 게 투자를 만약에 이제 입문하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말 매일같이 좋지가 않습니다. 1년 내내 사람의 심리와 똑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과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생물이에요. 생물. 주식 투자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미스터 마켓도 생물이에요.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정말 그 어두운 날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기쁜 날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기쁜 날이 계속 됐었던 것 같고 거의 1년 가까이 기쁜 날이 되어다가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슬픈 날도 계속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의 매크로나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유동성만 보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장이 큰 하락을 나타날 만한 조짐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